안녕하세요. 아무튼 주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바퀴벌레 문자가 한참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바퀴벌레 문자에 출처가 되는 책인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인스타나 막 이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젊은 세대들이 엄마 만약에 내가 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막 되게 감동적으로 막 문자를 쓰신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내 부모가 이렇게 큰 곽각류로 변한다고 물어보면 난 걔네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나도 그거 궁금했어요. 아, 그치. 왜냐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맞아.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게 경우가 바뀌면 그 대답이 굉장히 솔직하지 않게 나올 것 맞아,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연령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이 가족들의 반응이 조금 되게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그쵸.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들이랑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조금 되게 그동안에 내 내면에 있었던 모든 그 민낯을 꺼내보는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진짜 단편이지만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했듯이 그레고르가 그전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잖아요. 혼자만 그 경제활동을 하고. 근데 벌레가 된 순간부터 일을 못하잖아. 지배인이 와가지고 그날 바로 잘리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혼돈스러워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우리라도 이제 우리가 먹을 거를 벌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각자의 일을 하고 나서부터 그레고르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걔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더 확연히 없어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벌레지만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일로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장애를 입거나 혹은 몸이 몹시 아파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레고리 잠자처럼 한 곳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하지만 남아있는 또 가족들은 또 생계와 이런 거를 또 막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보다 보니까 벌레로 변한 거는 그레고르지만 내면적으로 그레고르는 외형은 벌레가 됐지만 마음은 계속 가족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저 여동생 음악학원 보내주려고 했는데 학교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런 어머님이 몸이 약해서 나를 보면은 기절할 테니까 내가 숨어야 돼.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안 그래서 이게 가족들은 처음부터 인간이었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벌레다. 맞아.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무리 벌레 형태로 죽었다 그래도 어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감사하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가족이 죽었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 막 구박했단 말이에요. 돈 못 벌어온다. 더 벌어오라. 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남편 잠시 놀고 맨날 누워가지고 그레고리 잠자면 비슷하잖아요. 맨날 잠자고 있고 누워있고 이래 너무 짜증이 났는데 이게 자본주의 때문이야. 이 작품을 쓴 배경 그때쯤도 초기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산업화가 시작할 때쯤이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남편 혼자 벌라고 해 같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도 돈 버는 건 남자,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건 여자 이랬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런 것들이 어떤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더 괘씸하고 그렇죠. 더 못되고 아빠가 빚을 그렇게 진 거를 그레고르가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갚아가면서 집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빠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 뭐야, 할 수 있었잖아?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 맞아. 기차 잠 많이 못 자고 항상 나가 있고 기차 시간 이게 맞추는 거에 신경 쓰고 또 이게 영업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되게 단편적으로 만나잖아. 짧게 깊이 못 사귀고 이런 거에서 회의감이라던가 되게 막 힘들어 하는데 아버지한테 저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다른 일을 조금 더 돈을 뭐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한다거나 이런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는데 속였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철저하게 가족들이 다 속이고 얘를 희생시켰다는. 그래서 또 불쌍한 거지. 근데 또 보면 어느 가정이나 좀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그 집안을 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참고 그렇게 견디고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걔네 짐이 정말 무거운데 그걸 너무 이제 가족들은 매번 처음엔 고마워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걸 좀 당연하게 권리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걔가 그러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하고 맞아.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그레고로 잠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벌레로 변해서 막 여기가 곪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는 거에 만족을 뭔가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게 다였구나. 많이 안쓰러웠어요. 나는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레고르 잠자가 좀 순응하는 인간형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럴 수 했어요. 있겠다. 현실 순응이라는 생각이 뭔가 거기에 들었어요.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했고 내가 벌레가 됐어. 그러면은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돼. 그러면 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 그 같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벽도 기어보고 음. 또 올라가도 가봤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떨어져도 보고. 저는 사실 얘가 사실 인간일 때 이러고 싶었는데 벌레가 돼서야 이런 여유를 즐기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향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 한 인격체로서의 그레고리 잠자는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한테 그동안에 애썼으니까 괜찮아. 네가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아. 이거를 받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런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눈에 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잠자를 그렇게 죽인 거는 자기의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정체성, 나의 역할이 사라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버는 일을 주력으로 했는데 그 역할을 딱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되면서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그레고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마지막 장면까지도 좀 그랬거든요. 비참하게 죽고 가족이 피크닉을 떠나서 여동생을 보면서 그 아이의 희망을 밝은 느낀다는 미래를 엄마 아빠가 그 희망을 느낀다는 거야. 와 그래 인간의 민낯이 그래 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도 너무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우리 아들이긴 하지만 몰라 너무 심란해.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또 인간 실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 우리 요즘 우리가 그렇게 봤었나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게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요조를 엄청 봤지. 먼저 화가 났어. 너무 요조한테 화가 났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그 여운이 진짜 오래 남고요. 한 3주 이상 계속 그 생각을 나도, 했어요. 진짜 아직도. 나도 그래. 내가 너한테 요조 얘기했다. 요조가 누구다? 그래서 얘가 그레고르가 벌레가 됐잖아요. 내가 만약에 벌레가 됐어. 내 성격에 나는 벌레가 되었지만 난 우리 가족들을 걱정해주고 계속 배려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나 나가. 나가서 너네 나가. 여기 내가 번 돈으로 사람이 가족을 쫓아나가. 나가. 이 집 내 거야. 거기다 내 속으로. 그래서 이 여동생이 알았네. 쟤는 저럴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저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가족 3명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걔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기보다가 일단 요만한 벌레가 아니고 큰 벌레잖아요. 무섭잖아. 어떤 공포감도 있고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 벌레는 벌레고 우리가 요만한 벌레가 들어와도 잡으려고 애쓰고 죽이려고 신경 쓰는 것처럼 제가 나한테 해를 갈까 봐 신경 쓰였던 게 아닐까.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나는 부정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아들인 거를 알았어. 자기 오빠인 걸 알지만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오빠 아니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처음에는 가장 그레고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챙겨주려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가장 매몰차게 돌아서고 그 그레고르를 죽게 만든 그 결정을 한 사람도 여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녀가 그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나는 이 변신의 주인공은 그레테. 결국에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그레테를 완전 변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여동생. 맞아. 자기가 그렇게 집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오빠가 가장일 때는 본인이 좀 천덕꾸러기였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좀 구박받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오빠 뒤치다거리도 자기가 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방 치우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막 목소리를 내가지고 막 다 진두지휘를 하고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자기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집안에서 자기 입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가 오빠를 좀 몰아낸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레고르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여전히 굉장히 세. 얘한테는 예전부터도. 그런데 그레테는 엄마한테 엄청 세게 하잖아요. 울거나 화를 내거나 책자를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하는데 그레고르는 그렇게 못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레고르 이제 제2의 그레테가 제2의 그레고르가 되지만 결국에는 더 발전된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약간 그런 그레테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부모나 이런 거에 음.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는 순응하는 삶이었으면 얘는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좀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돼서 된 모습들. 계속 자기 발전을 하잖아요. 점원으로 일하면서 속기를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바이올린을 계속 키려고 하고 이런 거를 그런데 언니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 얘가 그 무슨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진짜 그 실존이라는 게 인간의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막 내가 부품으로서 살았던 그런 것에 반해가지고 나를 찾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레테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주인공이 그레테야. 나는 변신을 맞아. 그레테가 한 그래 거야. 변신했네. 그러면 왜 자꾸 얘는 울었어? 나도 그것도 썼거든요. 누가 울어? 그레테가 그레테가. 자주 울었잖아. 오빠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나는 얘가 우는 순간이 얘 인생의 변혁의 순간이었던 거야. 그치? 어, 오빠가 이제 맞아요, 변했다는 맞아요. 거를 모르는 시점에서 오빠가 안 나오니까. 어. 안 일어나서 일을 하러 안 갔다는 그 음, 현실을 보는 거 아니야? 그레테가 그 마지막에 이 방을 치웠다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화를 냈어 그때는. 이게 완전 그레테에게 권력의 최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게. 그때부터 올 때마다 하나씩 뭔가를 쟁취해 나가는 느낌이었어. 오 재밌어. 다시 봐야겠네. 다시 봐야겠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지 않았으면 가족들은 그레테도 그렇고 그대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맞아. 그랬는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그때야 일을 하면서 그레테도 좀 성장하는 가족들 자체도 엄마도 천식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빠도 누워만 있다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뛰어들긴 했지만 그레테도 그렇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좀 가족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한 것 같아서 맞아. 나는 화났었는데 왜 할 수 있었던 일을 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있었나 싶은 마음이 그렇죠. 더 많이 들던데. 아니 근데 이제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그레고르가 많이 벌어왔으니까 그 방 3개짜리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고 얘는 신나는 계속 애가. 난 할 수 있어요. 뭐 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 계속 그런 말 할 때마다 책임감이 마음이 계속 강하고. 아픈 거야. 그리고 되게 이 아빠가 너무 기회주의자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 애가 그렇게 됐을 땐 힘들어가지고 맨날 잠업한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1년에 2번 걷는 거 어. 이렇게 했는데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치? 사만에 오늘 벗지도 않고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나 와, 일해. 조만간 일 그만두겠는데 그레테가 뭐 그레테가 하면 다시 뭐 또 하면은 또 기회들 그만두고. 그만두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일했다고.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를 음. 이제 당한 사람들의 이제 보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일을 했지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경제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아. 많이 봤을 것 같고. 갑자기 산재 당한 거잖아. 그냥 산재 당해서 몇 개월 집에 누워 있다가 그냥 죽은 걸로 봐야 돼. 그렇게 봐도 되게 재밌겠다. 얘가 진짜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뭐 어쨌든 그 상황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경제력을 상실한 그 상황을 별내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혹은 얘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약간 나 이거 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든데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변신이 된 거 아닐까? 살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청소를 조금 뭐 짐을 들여왔더라도 청소라도 조금 먹는 것도 좀 신경 쓰고 해주고 말이라도 조금 건네주고 그렇게 했다면 먹고 계속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 이제 그런 냉대 속에서 과연 인간이 실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진짜로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나는 훨씬 더 잔인하게 비참해. 죽는 너무. 근데 또 얘는 사실 돈을 못 벌었다 뿐이지 자기 상황에 맞게 뭔가 약간 가족들이 얘를 얘가 왜 이러지? 하고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치우려고만 했지.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얘가 왜 이러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노력을. 인간일 때 그레고르는 오롯이 일만 했잖아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줄여가면서 일만 하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그게 본인이었는데 벌레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기어다니까 좋네? 이거 하니까 나 이거 좋아하네? 그리고 그 사진 액자 치우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이거 거에 좋아 대해서. 이건 안 돼 그러면서 거기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내면을 나에 대해서 나를 찾아가는. 알아보려고 했던 시기는 벌레였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벌레로 사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그렇게 사는 인간으로 사는 게 좋은 건가? 계속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족들이 뭐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 것도 있지만 자기도 해줄 게 없으니까 신경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이 자기한테만 가는 거야. 내 자신만 바라보면 되고 이게 되게 편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럼 결국은 해피엔딩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레고르는 여지껏 너무 고생이 많았어. 하기 싫은데 너무 힘에 부치고 이게 뭐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된 게 여행을 다니면서 뭐 여관 이런 데서 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일에 지쳐 있다 보면 집에 오면은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이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폐쇄형 인간이 돼서 자기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감동하는 내가 인간이지 인간이 아니고 벌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걔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인간의 내면이었어. 인간성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 안에서 자기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들 뭐 어쨌든 자기가 사람이어야 그 생각을 현실로 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죽지 않으려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움직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려는 의지조차도 가족들의 그런 냉대와 걔는 다 알아듣잖아요. 자기를 쓸데없고 정말 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죽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 의해서 죽여졌다기보다는 나는 그레고르 스스로 죽음을 마지막엔 자처한 거. 얘가 지나다니는 모든 거에 끈적이 이런 게 생긴다고 했잖아. 사람에 빗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됐을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케어해줘야지만 되는 상황. 계속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존재가 된 거 맞네. 근데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정말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는 상황이잖아. 이 상태라면, 그치? 그레고르가 벌레도 안 됐을 것 같아. 맞아. 처음부터 그랬어. 그러면 넷이 그냥 적당히 분배해가지고 벌고 했으면. 그래서 결핍이 중요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얘가 그레고르가 혼자 벌었을 때는 그 집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노인 두 분이랑 젊은 아이 여자의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가 사실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을 하숙하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그 집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레고리가 예술에 심취해서 나오는 게 화가 나는 거지. 자기는 이게 예술로 나는 이 동생이 예술로서 악기를 연주했다 보지 않거든요. 그 손님들을 어쨌든 간에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그레고르가 많이 벌었죠. 보통 성인 남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얘가 그만큼 애를 쓴 거고 고통을 감내가면서 힘든 거를. 그러면서 또 동생 또 크리스마스 날 자기가 공부시킬 거라고 그 선언을 하려고 또 작정까지 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그 와중에 거잖아요. 모아놨다고 동생의 학비를. 근데 어쨌든 걔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가족들이랑 뭐 대화할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서로 뭔가 이렇게 유대감을 서로 쌓을 시간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은 별로 쌓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람이 참 환경에 잘 적응해. 금방 익숙해지고. 맞아. 계속 이제 변해가는 그 환경에 각자 또 적응하고 또 변화해가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 요조랑 이 그레고르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레고르는 가족 안에서의 뭔가를 찾고 싶어 했어. 근데 요조는 밖에서의 무엇인가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꾸만 밖으로. 그런 게 좀 또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참 각각 다르구나. 그냥 엄마 입장에서 내 새끼가 변신을 했어. 어떡할 것 같아요? 우선 자식이라는 것과 우리 아이들은 아직 돈을 벌고 있지 않다. 그렇지. 우리가 경제력이 아직 있다. 요 전제하에. 지금 상황에.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계속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게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계속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케어를 하겠죠? 괜찮아질 거야?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어디 병원 데리고 다닐 것 같은데. 얘가 왜 그러나요? 그래서 그 엄마는 가구 치울 때도 혹시 오빠가 사람이 되면은 서운하지 않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엄마의 마음인가? 되돌아올 수도 있다. 되돌아와야 한다. 뭐 이런 희망적인. 나도 근데 그 너무 생각했어. 놀라잖아. 자기 새끼를 보고. 그 엄마의 성격이야. 겉보기가 성격이야. 맞아. 너무 혐오스러워. 변한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놀라니까. 중에도 뭐 아니면 다른 그 주부 입장에서도
벌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탁 죽이는 사람 있고 기겁하는 사람도 맞아. 있잖아요. 네, 그거에 저요. 따라 다른 거지. 이런 분이 어떻게 언니 이만한 어떻게 벌레가 할 거예요? 있는데 맞아. 자식이라고 맨날 안 수능 하고 쏟아가면서 뭔가 해주려고 하겠다. 맞아. 그럼 걔한테 장갑 끼고 느껴질 집게 끼고. 텐데.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난 너무 싫어. 그렇지. 그리고 걔가 좋아서 막 오는데 무섭잖아. 못 안아줘. 나 바퀴벌레도 싫은데. 그리고 입을 막 이렇게 하면 나를 물려고 한다 이런 이거 생각 뭐 자꾸 질질 흘려. 그리고 있잖아 그냥 이게 입을 물려고 하면 그래 나 쟤한테 물려 죽어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었거든. 엄마라면 그 엄마가 놀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 맞아. 근데 나는 같이 죽자. 아니야. 같이 죽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사람이잖아. 살고 싶은. 그렇지. 인간의 모든 욕망은 그 순간엔 아니야, 난 죽어도 돼라고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게 나온다니까요. 삶에 대한 그게 난 그게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언뜻 생각드는 게 걔가 만약에 계속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계속 인간의 그치. 본성을 내면에 갖고 있다. 그러면 트렁크에 싣고 시골집 구하러 갈 것 같아. 근데 사람 이게 별로 없는데. 진짜 의사소통이 되면 이게 어, 가능한 건데 어. 의사소통이 근데 안 그렇게 되는 하고 얘가 점점 순간에 벌레처럼 되어가. 이제 뭐 애가 아닌 것 같아 내 새끼가. 그러면 이 그레고르 가족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시골에 풀어놓고 제발 가죽 와, 아, 산으로 올라가. 아, 그래. 자유를 맞아. 찾아 올라가. 맞아. 너 하는 벌레야. 대로.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인간 입장에서도 그레고르라는 큰 벌레가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억압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본성으로는 당연히 좋은 거를 갖고 싶고 힘든 거를 떼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 약간 죄책감. 왜 어렸을 때 애들이 아프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랬을까? 그치. 임신했을 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가 얘를 잘못 키웠나? 내가 얘한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은 나도 같이 뭔가 나를 잃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때는 이제 1900 지금 이게 12년. 12년? 16년 변신. 아무튼 이때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산업 이제 혁명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고 진짜 이제 혹독한 노동 조건에서 진짜 쥐꼬리만큼 받고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50년대, 60년대 막 그쵸. 노동운동 있을 때 막 분신하고 막 이러는 공장 그런 가서 네, 일하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보다 더 했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사실 이 가족들도 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없애고 얘를 죽이고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지 생계 유지 정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얘네들이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생길 수 있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책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치. 약간 인간성도 이렇게 좀 우리가 발달이 된 게 아닌가. 고전 참 어렵다. 맞죠. 근데 고전이 참 읽을수록 머리 아프다. 생각할수록 뭔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생각할 거리가 많이. 할만해. 근데 어릴 땐 몰랐어. 우리 어릴 때는 생각하기를 귀찮아했던 그치, 거.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사고의 있어? 폭이 좁으니까. 그런 데다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 그치. 고전을 거기 끼워넣을 틈이 없어. 그냥 줄거리나 알자 하고 넘어가는 맞아. 거지. 수능 대비. 맞아. 이게 갑자기 막 생각난 게 예전에 무슨 코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고골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코예요. 그것도 단편인데 그것도 시작하면은 어떤 이발사가 아침을 먹는데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안에서 코가 발견이 되거든요. 아니 코가 이 안에서 나오는 코야 겉에 코야? 이 코. 샌드위치 안에 코가 있었어. 코가 이만한 게 거기 들어있었어. 햄처럼. 그게 들어있어. 이거 누구 코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자기는 이발소에 왔던 어떤 그 장교의 코인 거예요. 자른 거야? 그치?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막에 들어오면 그래서 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장교는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 여기가 맨들맨들해. 어머.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때 보고 이게 참 뭐야? 상상력이 특이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왜 이렇게 좀 느낌 비슷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얘랑 이 변신이랑 묶여가지고 환상문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환상적인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상문학이라고 이런 부류를 해가지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저기 장르가 있구나. 그렇지. 나는 카프카 그 책을 변신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읽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카프카를 변신으로 이렇게 시작하네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그 작품 중에 제일 해석하기가 쉬운 책이 변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여기 가봤다 근데 프라하에. 오. 너 프라하 갔었는데 난 카프카 몰랐지. 거기 써있어. 누군지 몰랐죠. 그치 몰랐지만 기억은 나잖아. 거기 아이. 약간
어디? 그 다리? 제일 큰 그렇게 섬. 까를- 안 읽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치, 다리고 여기서 거기에 되게 멋있는 단어는 호랑이성 안 있죠. 들어가요. 그- 이해라고 했나? 그 골목에 있었어. 그래 카프카 집이 있어? 그 동생이 글 쓰라고 얻어준. 아 그래 뭐 이따가 잠깐